한적한 골목길 끝, 번화한 도시의 작은 거리에서 소연이라는 22살의 젊은 여자가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 이 도시로 왔고, 나이가 많은 어머니와 학교에 다니는 동생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 힘겨운 하루를 보냅니다. 소연은 부드러운 미소와 밝은 눈빛으로 사람들에게 쉽게 사랑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소연은 작은 가게에서 일하며 하루 10시간씩 일해도 그 보수는 매우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일할 수 있고 고향에 돈을 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녀에게는 큰 행복입니다. 매일 아침, 소연은 가게로 가는 길에 호화로운 상점들이 즐비한 거리를 지나갑니다. 그녀는 자주 반짝이는 유리창을 통해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부유한 손님들을 바라보며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보다 더 운이 좋은지 생각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러나 소연이 가장 눈여겨본 것은 그 화려한 레스토랑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거리 모퉁이에 자주 앉아있는 한 노숙자였습니다. 노인은 마른 체구에 찢어진 옷을 입고 추위에서 몸을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흰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흐릿한 눈빛은 세상에 무관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로 서서히 그 자리를 떠날 때마다 부끄러워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소연이 처음 그 노인을 눈여겨본 것은 어느 비 오는 아침이었습니다. 그날 노인은 한 가게의 처마 아래에서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가게 직원들이 나와서 노인에게 화를 내며 쫓아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천천히 그곳을 떠났고 그 모습을 본 소연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 소연은 자신의 점심에서 조금 남은 찹쌀밥을 작은 덩어리로 싸서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노인 앞에 그 음식을 놓아두었습니다. 어르신, 이걸 드시고 배고픔을 조금이나마 달래세요. 소연은 부드럽게 말하며 공감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어 소연을 바라보았고 그 눈빛은 놀라움과 감동이 뒤섞인 채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친절을 받지 못한 것처럼. 그 이후로 소연은 매일 아침 작은 밥이나 음식을 준비해 노인에게 건네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비록 그녀의 생활이 넉넉하지 않지만 노인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노인이 음식을 받으며 고맙다는 말만 할 뿐 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점차 노인은 소연에게 작은 이야기들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때 가족이 있었고 몫으로 일했지만 어떤 사건으로 인해 지금처럼 떠도는 신세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고 소연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그가 다시 떠올리기 싫은 아픔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아침, 소연은 따뜻한 밥 한 상을 준비해 갔습니다. 노인은 계속해서 감사의 말을 했지만 그날은 평소보다 더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너무 고마워. 하지만 계속 이렇게 나를 도와주면 너무 부담스러워. 미안해.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르신,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그냥 조금 먹을 것만 가져온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어르신이 받아주셔야 제가 마음이 편해요. 소연은 웃으며 어르신이 부담스럽지 않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르신을 돕는 일이 소연의 일상에 자연스레 녹아들었습니다. 그녀는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이 너무 작은 일이라 자랑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게만 흘러가진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가게 주인이 우연히 소연이 어르신에게 음식을 주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화를 내며 소연을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그녀가 가게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곳이 상업지구라는 걸 모르나? 저런 늙은 사람은 우리 사업에 방해만 될 뿐이야. 가게 주인이 소리쳤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지만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주인에게 들키지 않으려면 더 몰래 해야 했습니다. 소연은 어르신에게 음식을 주기 위해 더 일찍 일어나거나 점심시간에 맞춰 음식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더 큰 부담이 되었지만 소연은 절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어르신이 갑자기 소연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나 같은 사람을 도와준 걸 후회한 적 없나요? 소연은 그 질문에 놀랐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저는 누구나 해야 하는 일을 한 것뿐이에요. 만약 어르신이라면 다른 사람이 굶주리게 두지 않겠죠. 어르신은 잠시 소연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했지만 결국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내가 정말 착한 아이구나. 소연은 그 말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어르신은 겉으로는 거칠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소연이 상상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 아침, 아직도 이른 안개가 길거리를 덮고 있을 때 소연은 어김없이 어르신에게 음식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어르신이 평소 있던 자리에 없었습니다. 멀리서 소연을 바라보는 어르신의 눈빛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소연이 가까이 다가가자 어르신은 간단히 말했습니다. 모든 것에 고마워. 소연이 무슨 말씀이신지 묻기 전에 어르신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구부정한 몸을 이끌고 소연은 그 자리에 서서 가슴이 먹먹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르신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더 이상 물어보지 않고 평소처럼 미소 지으며 인사만 했습니다. 다음 날 어르신은 더 이상 익숙한 거리 모퉁이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계속해서 기다렸지만 그곳에서 어르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근처 상인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어르신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한 노점상 아주머니가 고개를 흔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불쌍한 노인네, 나이도 많고 병약한데 아마 다른 곳에서 살아보려고 떠난 거겠지. 그 말을 들은 소연은 마음이 무겁고 불안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어르신이 건강은 괜찮은지, 안전한 곳에서 지내고 있는지, 걱정스러운 마음이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하루, 소연은 우울한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매번 그 거리 모퉁이를 지나칠 때마다 그곳에 앉아있을 어르신의 모습이 떠오르며 다시 한번 그 자리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차가운 빈 공간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이후 소연은 여전히 매일 작은 음식을 가져가 그 자리에 놓고는 조용히 떠났습니다. 어르신이 돌아온다면 그 음식을 찾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음식은 그대로 차갑게 남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소연은 근처에서 배달 일을 하는 사람에게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느 비 오는 밤, 어르신이 길 모퉁이에서 쓰러진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갔지만 어르신이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소연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탓하며 그날 조금 더 일찍 갔더라면 어르신에게 뭔가 할 수 있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두가 그랬다면 이라는 후회로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이후 소연은 계속해서 어르신에 대한 소식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어르신이 어디 있는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소연의 생활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갔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공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습관처럼 그 거리 모퉁이를 바라보았고 그 자리가 여전히 비어 있으면 슬픔을 느끼며 고개를 돌려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아침 소연이 가게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을 때 한 명의 배달원이 가게로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그 배달원은 한 어르신이 이 편지를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소연은 급히 편지를 열어보았고 그 안에는 짧은 종이 쪽지에 어눌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기다려주세요. 그 짧은 두 마디는 소연을 놀라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 편지는 누가 쓴 걸까? 어르신이 쓴 걸까? 만약 어르신이 쓴 거라면 기다려주세요는 무슨 의미일까? 그 질문들은 소연의 머릿속에서 하루 종일 맴돌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편지는 소연의 마음속에 희미한 희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는 편지의 말대로 계속 기다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소연과 그 노숙자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곧 다가올 이상하고 뜻밖의 일들, 그리고 운명적인 변화가 소연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소연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다만 따뜻한 마음과 선함에 대한 믿음이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었고 매일 조금씩 더 노력하게 했습니다. 비록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일상이 계속 흘러가면서 소연은 그동안 도와주었던 노인을 향한 희미한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이 더 이상 예전의 거리 모퉁이에 보이지 않지만 기다려주세요 라는 문구가 적힌 그 신비로운 편지는 소연의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남겼습니다. 마치 그것이 하나의 약속이자 무엇인가 큰 일이 곧 일어날 것이라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소연은 무엇을 기다려야 할지 알지 못했지만 자신이 한선한 일들이 완전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도시에서의 삶은 결코 더 쉬워지지 않았습니다. 소연의 월급은 적어서 기본적인 생활비만 간신히 충당할 수 있을 정도였고 남은 금액은 모두 고향에 있는 어머니와 동생에게 보내기 위해 모았습니다. 긴 근무 시간과 피곤한 일들이 그녀의 다리를 지치게 했지만 고향의 가족을 생각하며 소연은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작고 소박하지만 강한 인내심이 그녀를 가장 힘든 시기들을 이겨내게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가게 주인이 갑자기 한 달 동안 가게를 닫고 수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은 소연을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달 동안 수입이 없다는 것은 그녀가 최대한 절약해야 한다는 의미였고, 고향에 돈을 보내기 위해 아마도 빚을 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연은 임시직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라 할지라도 대부분이 힘든 육체 노동을 요구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결국 소연은 거리 끝에 있는 작은 식당에서 청소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고 때로는 손님들과 다른 직원들로부터 경멸의 눈초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친 소연은 식당 근처 거리 한 구석에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하루 종일 설거지를 하느라 쑤시고 아팠습니다. 작은 가방을 열어 점심때 먹지 못한 차가운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그때 소연은 예전에 도와줬던 노인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 노인이 거리 모퉁이에 조용히 앉아 있었던 모습, 슬픈 눈빛 속에서도 고마움을 담고 있던 표정이 다시 그녀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소연은 한숨을 쉬며 지금 그 노인이 어디 있을지, 배부르게 먹고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식당에서의 일들이 지나가면서 소연은 몸의 피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냉정함과도 마주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식탁을 닦고 있을 때 소연은 손님들 사이에서 나누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한 여자가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여자, 아마 엄청 가난한가 봐봐. 낡은 옷을 입고 이런 낮은 일을 하고 있다니. 또 다른 사람이 덧붙였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미래가 없을 거야. 평생 월급 받으며 일하는 게 다일 거야. 그 말들이 소연의 마음을 찌르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외모나 상황 때문에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일에는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소연은 사람의 가치는 일이나 벌어들이는 돈에 있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가치는 마음과 사는 방식에 달려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소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그들의 날카로운 말들이 바람처럼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어느 날, 일하는 중에 소연은 어머니에게서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동생이 기말고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지만 학비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을 전해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소연은 더 열심히 일할 결심을 했습니다. 현재의 일이 그녀를 지치게 했지만 그녀는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간단한 식사만 하며 필요한 것만 사기로 했습니다. 월급을 받을 때마다 소연은 거의 대부분을 고향에 보내고 남은 금액은 반값과 조금의 음식을 위해서만 사용했습니다. 배고픈 밤에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그녀가 하는 모든 희생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가족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소연은 한 노숙자가 폐쇄된 가게의 처마 밑에 움츠리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찢어진 옷을 입고 겨울밤의 차가운 공기 속에 맨발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소연에게 예전에 도와줬던 노인이 떠오르게 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소연은 근처 식당에 들러 따뜻한 밥을 하나 사서 그 남자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밥을 건넸을 때 남자는 고개를 들어 놀랍고 감사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소연은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거 드시고 따뜻하게 몸을 녹이세요. 이렇게 추운 날엔 건강 잘 챙기세요. 남자는 고개만 끄덕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작은 행동이었지만 소연은 그 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가운 도시의 밤에도 그 작은 행동이 소연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소연은 점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기쁨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작은 순간들에서 온다는 사실을.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소연은 여전히 긍정적이고 따뜻한 마음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깊은 마음 속에서는 세상이 선한 사람들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소연이 일하러 가게에 들어서자
식당 관리자가 그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중년의 남자인 관리자는 소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정말 열심히 일하지만 최근에 내가 들은 바로는 자주 식당 음식을 외부인에게 나누어 준다고 하더군. 그건 규칙을 위반한 거야. 계속 그렇게 하면 너를 해고해야 할 수도 있어. 소연은 가슴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이 몰래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준 일이 들킨 것을 알았습니다. 죄책감을 느끼긴 했지만 길을 지나가면서 굶주린 사람들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자신이 한 선한 일이 자신에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것인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연은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 자신의 행동을 바꾸지는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이후로 소연은 더 신중하게 일하며 관리자가 그녀의 규칙 위반을 발견하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길에서 떨고 있는 마른 아이를 보고 소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근처 가게에서 빵 한 개를 사서 그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었지만 소연은 그것이 자신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소연은 점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기쁨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순간에서 온다는 사실을. 어느 날 식당에서 테이블을 닦고 있을 때 한 손님이 들어와 창가 자리에서 앉았습니다. 그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엄격한 표정을 지었지만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메뉴를 가져다 주자 그 남자는 그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소연 씨 맞죠? 소연은 깜짝 놀라며 이 남자가 자신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소연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제 이름을 아세요? 남자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두며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도와준 그 노인과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선물을 부탁하셨어요. 소연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열었고 그 안에는 익숙한 글씨로 적힌 작은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기다리세요. 언젠가 당신은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함께 큰 회사의 이름과 구체적인 주소가 적힌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 소연에게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소연은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을 떠올리며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지만 또 한 번 자신이 큰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는 직감을 느꼈습니다. 소연은 명함을 손에 쥐고 그것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명함에 인쇄된 글씨는 선명하고 고급스러웠으며 그녀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큰 회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주소는 도심에 있는 고층 빌딩으로 그녀는 그곳에 가본 적도 없었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곳에 갈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이지 않는 끈이 그녀를 끌어당기듯 소연은 그 주소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식당에서 반일 휴가를 내고 가장 단정한 옷을 입었습니다. 세월이 묻은 셔츠에 컬러도 맑고 간단하지만 몸에 잘 맞는 정장을 입고 출발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며 설렘과 궁금함이 뒤섞인 마음으로 그녀는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습니다. 복잡한 버스 안에서 소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여전히 궁금해했습니다. 왜 그 노인이 자신에게 이 사람을 통해 말을 전했을까? 왜 큰 회사였을까? 그리고 그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소연은 그 빌딩에 도착했을 때 그 화려함과 웅장함에 압도당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직원들이 빠르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자신이 너무 작고 외롭다고 느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결단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소연은 안내 데스크로 가서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분이 이 주소로 저를 오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를 만나 뵐 수 있을지 여쭤보려고요. 안내 데스크 직원은 명함을 보고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고 바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검은 정장을 입은 나이든 남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소연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소연 씨 맞죠?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시고 왜 저를 아세요? 남자는 즉답하지 않고 그녀에게 따라오라고 말하며 위층으로 안내했습니다. 소연은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며 머릿속에 수백 가지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갈수록 그곳의 분위기는 훨씬 더 고요하고 고급스러웠습니다. 그는 소연을 도시 전체가 보이는 큰 유리창이 있는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소연은 이런 곳에 들어설 기회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자는 물을 따라주며 소연에게 앉으라고 했고, 그 후 소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는 잠시 소연을 바라보며 뭔가를 평가하는 듯 보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입니다. 당신이 아는 한 분의 대리인이지요. 아마 궁금하실 거라 생각해서 모든 일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연은 침묵하며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변호사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소연이 도와줬던 그 노숙자는 사실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그는 큰 기업을 소유한 성공한 사업가였죠. 하지만 몇 년 전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그를 속여 재산 양도 서류에 서명을 받았습니다. 재산을 모두 빼앗은 후 그는 아버지를 집에서 쫓아내고 결국 노인은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은 노인의 기억에 큰 충격을 주었고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노숙자 생활을 시작하며 여러 곳을 떠돌다 소연을 만난 것입니다. 소연은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도와줬던 그 마른 노인이 이렇게 복잡한 과거를 가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분에게 단지 음식을 준 것만으로 도움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과 진심 어린 관심이 그분이 사람에 대한 신뢰를 되찾고 기억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그분은 자선단체에 의해 요양원에 들어간 후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법적으로 복수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질 줄은 몰랐습니다.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노인은 당신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완전히 회복되기 전에 그는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그 유언장에는 그의 재산 일부를 당신에게 남기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을 이곳으로 모신 것입니다.
소연은 깜짝 놀라며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절대로 받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분을 도운 것이 보답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 제 마음을 전해주세요. 저는 받지 않겠다고요. 변호사는 그녀를 바라보며 고마움을 느끼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매우 단호하시고 당신 덕분에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이 선물이 보답이 아니라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할 수 없을 만큼 감동했지만 동시에 받은 선물이 너무나 커서 자신이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변호사는 부드럽게 소연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결정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준비가 되면 저에게 연락 주세요. 건물을 떠나면서 소연은 마음이 무겁고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지금까지 들은 모든 이야기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노인에 감사하는 마음에 감동했지만 여전히 그 큰 선물을 받는 것에 대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소연은 자신이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이런 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소연이 일하고 있을 때 고급 자동차 한 대가 식당 앞에 멈췄습니다. 젊은 남자가 내리면서 꽃다발과 봉투를 들고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소연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이 도와줬던 그 노인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셔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소연은 놀라서 말할 틈도 없이 남자는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퇴원하시고 꼭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집으로 초대하고 싶어 하세요. 여기 주소가 적힌 편지입니다. 남자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두고 미소를 지으며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소연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녀는 그 노인을 만나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소연은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소연은 자신의 삶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그 노인의 감사가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큰 선물을 받는 것이 자신에게 맞는 일인지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면서 소연은 예전처럼 일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노인과 아들의 등장, 그들의 과거 이야기가 소연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식탁을 닦으며 화려한 음식을 먹는 손님들을 보면서 소연은 예전 길거리에 있던 노인을 생각했습니다. 그 기억들은 소연에게 미소를 짓게 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 노인에게서 받은 선물을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 노인의 마지막 말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난 내가 지금처럼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그 만남이 있은 지 2주 후, 소연이 밤 근무를 끝내고 오래된 자전거를 끌고 집에 가려고 할 때, 다시 한번 고급차가 식당 앞에 멈췄습니다. 차의 헤드라이트가 어두운 거리를 밝히며 문이 열리자 노인의 아들이 차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좀 더 간단한 옷을 입었지만 여전히 품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연 씨. 그가 미소를 지으며 소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어요. 아버지가 당신을 다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소연은 망설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갑작스러운 관심을 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남자의 진심 어린 눈빛이 소연을 거절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래 있을 수 없어요. 내일 아침 일찍 일해야 해서요. 그 남자는 예의 바르게 미소를 지으며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소연에게 노인에 대해 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재산과 건강을 되찾은 후 그 노인은 삶을 다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들이 파괴한 회사를 다시 복구하려는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신경 쓴 것은 재산이나 권력이 아니라 어려운 시절 그를 도와준 소연에게 보답하는 일이었습니다. 차는 소연을 그 노인의 익숙한 저택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곳의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문을 열자 사람들 몇 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노인도 있었습니다. 노인은 팔거리에 앉아 있었고 이전보다 건강해 보였지만 소연을 보며 여전히 감동적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네가 왔구나. 정말 잘 왔어. 노인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약간 떨리는 듯 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다가갔습니다. 그가 있는 주변에는 여러 명의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보좌진이나 변호사들인 듯 보였습니다. 그들의 분위기에서 소연은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소연이 질문을 하기 전에 노인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제대로 감사하고 싶다. 말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식으로. 노인은 손짓을 하며 한 남자가 다가와 소연에게 서류 한 묶음을 건넸습니다. 소연은 그것을 펼쳤고 그 안에는 도시 외곽의 집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법적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소연은 눈앞에 펼쳐진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노인을 바라보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제가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없어요. 제가 도운 것에 비해 이건 너무 과한 선물이잖아요. 노인은 고개를 흔들며 확고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소연아, 넌 아직 이해하지 못할 거야. 나는 모든 걸 가졌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 가장 소중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라는 걸. 내가 나를 어떻게 도왔는지 넌 모르겠지만 나는 너에게 보답하고 싶어. 내가 너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 이 집은 그 시작일 뿐이다. 소연은 눈물이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그녀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노인이 슬퍼하지 않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노인의 아들이 다가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우 결단력이 강하십니다. 이 일을 결심하기까지 오랫동안 생각하셨어요. 부디 거절하지 마세요. 이건 감사의 표시일 뿐만 아니라 존경의 마음도 담긴 선물입니다. 소연은 서류를 들고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감사의 말을 전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서는 갈등이 일었습니다. 노인은 그녀의 마음을 알아차린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걸 그냥 나의 오래된 친구가 준 선물로 생각해줘. 만약 받지 않으면 난 정말 속상할 거야.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소연은 자신의 가족, 고향에 있는 어머니와 대학에 다니는 동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노인은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가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연이 떠나려고 준비할 때 노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너와 내 가족을 여기로 초대해.
이 집은 너희 모두에게 충분히 넉넉해. 이곳이 너희 모두의 새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그 말에 소연은 목이 메어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소연은 노인이 했던 말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그 집, 그 제약. 모두 소연에게는 너무 멀고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움보다 더 큰 것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따뜻한 감정이 퍼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노인이 그녀에게 전한 존경과 인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소연 같은 사람이 결국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감동을 받았습니다. 며칠 후, 소연은 이 이야기를 어머니와 공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너는 좋은 일을 했고, 이제 그 좋은 일에 보답을 받는 거야. 그게 삶의 이치야.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소연은 서둘러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갖고 모든 것을 신중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어머니와 동생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살겠다는 희망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자신이 있게 해준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창문을 통해 쏟아지는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는 가운데 소연은 전화를 들고 노인의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정을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약간의 망설임이 있었지만 이 선물이 단지 노인의 감사의 표시일 뿐만 아니라 그녀와 가족이 더 나은 미래를 시작할 기회를 주는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소연의 인생은 새로운 장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소연과 가족이 노인이 선물한 집으로 이사한 날, 맑고 푸른 하늘이 그녀의 마음에 기쁨을 더해 주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은 넓은 집과 정원을 보고 감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꿈꾸지 못했던 그런 집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고향에서 힘들게 살아온 여성이었기에 현대적인 주방을 보자 아무 말 없이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져 소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딸아, 이건 정말 기적이야. 내가 이런 곳에 살게 될 줄은 몰랐어. 모두 내 덕분이야. 소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어머니와 동생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집은 단순한 물질적인 선물이 아니라 소연의 선함과 끈기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한 번도 꿈꾸지 못한 보상이었지만 바로 그녀가 가장 필요할 때 찾아온 선물이었습니다. 소연의 가족은 새 집으로 이사한 후 점차 그들의 삶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일찍 일어나 늦게까지 과중한 일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휴식을 취하며 정원 가꾸기를 하고 때때로 자신이 꿈꾸던 맛있는 음식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이제 대학 마지막 해에 접어들었고 경제적인 걱정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소연은 경제적 부담이 덜어졌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동기를 얻었습니다. 비록 삶이 좋아지긴 했지만 소연은 여전히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열심히 일하는 습관을 버리고 싶지 않았고 자신의 환경 때문에 변했다고 생각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에서 일하고 있을 때 레스토랑의 프론트 직원이 다가와 소연에게 말했습니다. 소연 씨, 밖에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네요.
소연은 깜짝 놀라며 밖으로 나가보니 노인이 차 안에 앉아 있고 그의 아들이 그 옆에 서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연 씨, 오늘은 좀 같이 가고 싶어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하면서도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소연은 여전히 놀라며 물었습니다. 가면 알게 될 거야.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아들이 차 문을 열어 소연을 태우기 위해 손짓을 했습니다. 소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들의 열정적인 초대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차는 그들을 도심에 있는 고층 빌딩으로 데려갔습니다. 소연은 그 거대한 건물을 바라보며 약간 당황했습니다. 햇살에 반짝이는 수십 층의 빌딩을 보고 소연은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차에서 내려 아들의 손을 잡고 소연을 향해 말했습니다. 따라와, 소연아.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넓고 현대적인 공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문 옆에는 긴사부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노인은 문 앞에 서서 소연을 돌아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내 미래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단다. 그리고 내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거라 믿어. 내가 계속해서 식당에서 일만 할 필요는 없어. 여기에 와서 배우고 성장하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 이것이 바로 그 시작이란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아들은 다가가서 소연에게 서류 한 묶기를 건넸습니다. 이건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자리야. 우리 가족의 회사에서 현재 인사조정 보조를 필요로 하고 있어. 경험이 부족해도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처음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줄 거야. 소연은 놀라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류를 넘겨보며 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읽었지만 그녀는 그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급여와 지원 정책만 봐도 이것이 자신의 평생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기회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큰 일이에요. 제가 받을 수는 없어요. 소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내 가장 힘든 시절을 도와줬잖아. 이제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다. 나는 내가 성공하기를 바란다. 노인이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여러 번의 망설임 끝에 소연은 결국 그 기회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회사의 첫날, 소연에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사무실 환경은 그녀가 이전에 했던 육체 노동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나 동료들의 지원과 노인의 격려 덕분에 소연은 서서히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하고 전문적인 이메일을 작성하고 중요한 서류를 처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매일 최선을 다하며 배워나갔고 절대 노인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소연은 단순히 우수한 직원이 된 것에 그치지 않고 동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삶에서 배운 교훈들이 그녀를 진실되고 겸손하며 나누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새로운 일에 바쁘면서도 소연은 어머니와 동생을 돌보는 시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주 어머니를 공원으로 데리고 나가 함께 산책을 하며 어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동생에게는 항상 공부에 집중하고 자신의 꿈을 따라가라고 격려했습니다. 어느 날 소연이 퇴근하려던 찰나 노인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는 소연에게 저녁을 함께 하자고 초대했습니다. 소연이 도착했을 때 노인과 그의 아들은
이미 고급 레스토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처럼 따뜻하게 소연을 맞아 주었습니다. 저녁 식사 중 노인은 말했습니다. 소연, 너 알지? 너를 만난 후 나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어. 모든 부자가 나누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 너는 그 증거야. 소연은 감동하여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노인과 만난 인연이 노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도 바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평범한 소녀로 좁은 방에서 일하며 살아가던 그녀는 이제 안정된 삶과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선함과 진심이 항상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삶은 자신이 진심을 다해 살면 그에 보답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소연은 집으로 돌아가며 별이 빛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행복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여정이 아직 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사랑과 노인의 지원, 그리고 끊임없는 결단력 덕분에 그녀는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소연은 그녀의 인생의 노인이 함께하게 해준 것에 감사하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